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공시법 15번째 시간으로 첨부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첨부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 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 같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 예를 들어서 승낙서, 여기는 인감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니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판결서 같은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같이 넣으면 될 것 같고, 대리인의 경우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위임장 같은 것을 말합니다.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을 말하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라면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합니다.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그렇답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 같은 것들도 같이 첨부 정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의 설정 등기, 변경 등기, 가등기 같은 경우에 계약서를 내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의 설정 등기, 변경 등기, 가등기에는 계약서가 법률행위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이고, 말소등기라면 해지증서라고 있나봐요. 해지증서를 내면 되고,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만약에 수용이라면 협의 성립 확인서 또는 재결서, 재결로 이루어지면 재결서가 될 것 같고, 판결이라면 판결 정본을 말합니다. 판결 정본. 경매라면 매각 허가 결정 정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 정본.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 과거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고 받은 등기 완료 증명서를 말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A하고 B가 매매를 해가지고 A하고 B 사이에 이제 매매가 이루어져서 B가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지금 둘이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갔다. 그럴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B 이름이 올라가고 이제 B에게 이제 등기 권리자에게 B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A가 다른 사람 이전에 자기도 샀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갑이다. 그러면 갑에게서 이제 A가 샀을 때 이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자기 A 이름이 올라가면서 등기 완료 증명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때 받았을 그 등기필 정보, 여기에서 갑에게서 넘겨받으면서 그때 받았을 등기필 정보를 이 A하고 B하고 이 거래 사이에 여기에서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갔을 때 챙겨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A가 의무자가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란 말은 지금 A를 말하고, 그 사람이 과거 등기 권리자로서 여기였죠.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로서 그때 받았던 그 등기 완료 증명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등기필 정보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다 이 거래에서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받은 등기 권리자는, 지금 이것은 이제 이 상황에서 B에게서 받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B가 다시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이제 넘길 때 이 사람이 또 이제 이것을 챙겨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 시 전에 통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제공 이유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인 등기 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여 부실, 무효 등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것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단독 신청일 때는 이런 것들은 안 되면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뭐 없을 수도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신청하러 가는 그 순간에는 없겠죠. 당연히 등기필 정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 중에 이런 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거는 제공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여기에도 그러니까 권리가 새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 없고 등기 명인 마찬가지죠. 표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도 필요 없는 거죠.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등기 등기필 정보 뭐 안 가져가도 되는데 다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가서 내야 됩니다. 자, 판결서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면 등기필 정보 가지고 갑니다. 제공합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하러 간다 할 때 등기필 정보 챙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등기 촉탁 같은 거 등기필 정보 필요 없죠. 공매, 경매, 수용 이런 거 필요 없고 환매 등기, 가등기 같은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가 제공이 필요 없습니다. 등기필 정보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 원인의 제3자의 허가를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는 경우 효력 발생 요건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에게 받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면을 첨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토지를 거래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와야 되겠죠. 주무관청의 허가.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이다. 이제 학교법인 사립대학이다 그러면 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관할교육청에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규정이 있나 보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때는 꼭 관할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받아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대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것을 첨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의 뜻은 그 등기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후순위 권리자를 말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예로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예, 근저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단 이거를 저당이라고 그냥 이해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전세권이 말소되려고 해요. 현재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하면 전세권에다가 지금 저당을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저당권자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자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이겠죠. 그가 지금 사라지려고 하는 판인데, 그쵸? 전세권이 사라지려고 하는 판인데, 이 사람은 뭐 전세권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잡았던지 뭐 어떻게 됐던지 간에, 어쨌든 저당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전세금 증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 예, 이것도 제가 한번 이제 연상을 한번 해보자면, 이제 후순위 근저당권자니까 전세권자가 있고, 예, 전세권자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근저당권자가 있겠죠. 근데 전세금이 증액이 됐대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설정자가 있었겠죠. 주인이 있는데 현재 이 전세 금액이 지금 2억에서 3억으로 오른다고 이제 쳐보세요. 그러면 전세금이 오른다는 것은 이 사람이 3억을 빼가는 거죠. 이제 전세가 나가면 3억을 빼가면은 이 근저당권자는 주인이랑 이제 근저당은 이 주인이랑 이 집이랑 여기는 지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게 없으니까요. 주인이랑의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랑 얘기. 그럼 전세권자가 3억을 빼게 생겼으면 자기가 저기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다음 순위인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그럼 여기 3억을 빼주게 되면 자기로서는 제대로 재금액을 받을 수 없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그 상황을 하나를 이해를 해서 외웠습니다. 전세금 증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방문 신청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도, 그 승낙서뿐이 아니라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됩니다. 자, 승낙서 등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자, 말소 등기의 경우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되고, 승낙서 첨부를 해야 이제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가 된다는 거죠. 첨부를 해야 말소가 되고, 첨부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 신청을 각하함. 말소가 안 되겠죠. 말소 등기 신청을 각하한다고 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에도 승낙서, 그러니까 제3자가 있으면 승낙서 필요하고, 직권 경정 등기, 여기도 필요한데, 뭐냐면은 등기관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내용 같은 경우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지체 없이 경정하죠. 여기까지는 아주 상식이고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의 승낙이 있어야 직권 경정 등기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서까지 이렇게 해서 승낙서 등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승낙서가 없어도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권리 변경 등기에 관하여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면 부기에 의하여 등기가 되고, 그러니까 각하가 되는 게 아니라 부기 등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가 등기하는 그 위치가 다른 거지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만약에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면 부기 등기가 되고,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3자가 있어요. 있는데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독립등기에다가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승낙서가 없다고 해서 각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지는 위치가 다른 거죠. 부기 등기를 하든지 독립등기, 주등기를 하든지 요것만 다릅니다. 제출하면 부기 등기, 제출하지 않으면 주등기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보겠습니다.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 권리자의 성명, 주민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는 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 외국인,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병기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정보도 역시 첨부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보자면 국가랑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합니다. 법인 그리고 외국법인 포함해서 법인들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하는데, 만약에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외국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겠죠. 그런 외국법인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고,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도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그냥 외국인이라면 지방출입국이나 외국 관서에 장이 부여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자연인이라면 주민등록 등본을 내면 되고,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면 되고요. 비법인은 정관 규약을 내면 됩니다. 이것은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자도 주민등록 등본을 띄어가야 되겠죠? 자, 이것을 제공하는 이유는 과세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권리자는 취득세를 내게 되고 의무자는 양도세를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등기 권리자가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지 않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변경이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리고 권리의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주소 증명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주소 증명 정보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대장 정보도 같이 제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대장 등본 그리고 기타의 서면 첨부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대장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표제부죠.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죠. 표제부면 대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장 먼저 정리를 하고 대장 정보에 따라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예, 부동산 표시의 부분,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대장을 기준으로 대장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장 정보에 따라서 등기 이루어지게 됩니다. 멸실 등기도 역시 표제부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멸실은 사실관계의 소멸이기 때문에 먼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예, 공부들이죠. 먼저 공부를 정리하고 나서 멸실 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예, 공부 먼저 정리하고 멸실 등기 등기하게 됩니다. 도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다음의 경우에는 도면을 제출합니다. 그 건물 대지상에 수개의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 그리고 구분 건물일 때도 제출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는 그 건물 대지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 그리고 구분 건물일 때 도면 제출하고 부동산의 일부일 때 도면 제출합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일부인 경우에 도면을 첨부하고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면 그 사람들이 직접 등기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법인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은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자연인이나 사단재단은 직접 신청할 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 등기 신청 시 신청인이 기명 날인을 하는 바, 인감이 진정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전자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고요.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됩니다.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그 등기 의무자, 이거는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대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이렇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그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의인은 인감증명을 가지고 말소 신청하러 갈 수 있습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필증을 멸실했다. 등기 필증을 가져가야 되는데 등기 필증을 멸실했다. 그러면 그때 그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1번에서 3번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 시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합니다. 공정증서라도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알아두시고 하필 특례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때는 소유자들 모두의 인감증명 제출해야 되고요. 토지의 분필 등기 신청 시에는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할 때 그 권리자는 인감증명 제출해야 되고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 시 상속인 전원, 등기 신청 정보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할 때 그 제3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요. 인감증명 필요 없는 경우, 관공서, 그리고 공정증서. 자, 이 공정증서는 4번에서 7번 여기서 하필, 분필, 상속, 제3자 동의. 여기에서는 공정증서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라면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1, 2, 3번은 공정증서라도 인감증명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정증서라도 인감증명 제출한다. 근데 4번부터 7번까지는 공정증서, 다시 말해서 공증인 인증, 공정증서 받았다면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습니다.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할 때 본인임을 아까 뭐였죠?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증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감증명 필요 없고 단독 신청 시에도 인감증명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공시법 15번째 영상 첨부 정보에 대해서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